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35년간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성진모 은퇴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에서 지난 88년도에 입사해서 2023년도 12월에 정년을 맞이한 현 성진모 은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성진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88년도에 제도가 시행돼서 네. 기업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당연 사업장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 기업들이 그때 호락호락 그냥 가입해주고 근로자들이 돈 냈어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입사를 하고 나서 네. 사업장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 여기 방문을 했으니까 반드시 국민연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대상이시니까 사장님 오시면 몇 번으로 전화해 달라라고 안내를 하고 왔는데 소위 방문 영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사무실로 이제 복귀하고 나서 네. 뭐 1시간 정도 지났을 거예요. 네. 느닷없이 저를 찾는 전화가 옵니다. 네. 전화를 받았더니 네네. 다짜고짜 새끼 하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분히 국민연금 법이 이렇다. 어쩔 수 없이 싫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모멸감을 느꼈죠. 그게 이제 막 욕하고 이러는 것이 왜 이 돈을 가져가냐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와서 신고를 하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신고도 터무니없지만 네. 낸 돈은 그럼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나와서 국민연금 직원이라고 하면서 그걸 하느냐라고 네, 네. 했을 때 저는 이제 일이라고 해서 찾아는 갔지만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뭐 회사에 들어오는 영업사원 거절하듯이 예, 얘는 그렇죠. 예. 우리한테 영업하러 왔나 이런 생각.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 힘들었죠. 지금 돌이켜보니 사실 그때 그 욕했던 그 사장님 제일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99년도 4월 달부터는 전 국민 확대를 했지만 네. 그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보통 20, 30대들이 많이 부정적인데 이분들이 50대가 되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때는 혹시 내가 네.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찾아옵니다. 문의도 맞아요. 하고요. 이 노후라는 거는 내가 준비 없이 닥치는 경우도 있고 세월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흘러가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50이라는 게 그때가 되면 뭔가 이제 노후가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네. 50이 넘으신 분들이 네. 국민연금공단에 많이 찾아오셔서 현재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라는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돼요. 제가 20, 30대 앞에 가서 강의를 해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예. 걔네들은 그냥 뭐 주식, 코인 이런 거 하면 듣지 안 들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돼서 날릴 만큼 날려보고 정신 차리고 노후 준비가 정말 급박하게 되면 그때 가서 연금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씩 지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시간으로 국민연금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예.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냈다. 네. 600만 원 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세금을 매길 적에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달에 예.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서 그 연말정산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13월에 월급이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듯이 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네.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사회보험료라고 통칭하죠. 그렇죠. 그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낸 금액, 근로자다라고 했을 때는 네, 본인이 네. 월급에서 뜬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금액.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시는 분들, 자영업자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전액을 내지 않습니까? 요 전액. 요거가 이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로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그렇죠. 사업자, 그러니까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다 해당이 임대소득이 있어도 그렇죠. 그분들이 국민연금을 내셨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절반 내고 회사가 절반 내줬잖아요. 회사가 내준 건 소득공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럼 내가 50만 원 냈는데 회사가 25만 원 내주고 내가 25만 원 냈다? 네. 그럼 소득공제는 25만 원 받은 거에 대한 12달치를 내는 거네요. 본인이 25만 원에 12개월 해서 그 금액이 되는 거고. 회사가 낸 것도 좀 해주지. 법만 바뀌면 됩니다. 네, 한번 받긴 되죠. 하지만 본인이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들은 좀 불리하게 본인이 다 내셔야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9%의 보험료율인데 예. 어쨌든 좀 많이 내시지만 그 금액 전체를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럼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월 소득이 한 500만 원인 분들 같은 경우 연봉 6천이지만
근로소득 금액 공제 금액을 빼면 한 4,700만 원 나오죠. 기본 공제 본인만 하면 15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 특별소득 공제가 있는데 이 화면에서는 일단 국민연금만 있고요. 270만 원이 본인 월급에서 1년간 공제된 금액입니다. 그 270만 원은 차감을 하는 거죠. 차감을 하고 나면 4,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과세 표준이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차감한 금액.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세 표준이 한 4천만 원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금액 아까 270만 원 정도를 예. 공제를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것에 해당하는 15%의 세금을 절세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거네요. 270만 원 곱하기 15% 정도를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꽤 큰 걸로 보여지고 예, 자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좀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똑같이 27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도 세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낸 금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 돌려받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는 거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말에 혹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전부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그만큼 세율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낼 때 나중에 이거 내면 얼마 더 받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 더 적은 보험료를 낸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부들도 요즘에 임의가입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많이 내시거든요. 이분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분들이 가입을 할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임의 가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이 기간 동안에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못 본 상태에서 연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거네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 받지만 나는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냈는데 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세금 돌려주고 나는 안 돌려주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세금을 공제받으신 분들은 또 네. 혜택을 받았으니까 반대급부로 네.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떼거든요. 연금소득세.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과세 이연. 지금 돌려받고 나중에 내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 없겠네요. 당연히 세금 공제를 받은 게 없으니까 네네네.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요. 네네. 세무서랑 국세청 홈페이지죠. 네네. 홈택스. 거기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발급 받으셔서 연금 받으실 때 네. 같이 첨부해서 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소득공제 안 받았으니까 이거는 세금 매기지 마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거죠.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한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받으면 나중에 세금 내야 되고 안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주 형평성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 돌려받았다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 그렇게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지 않던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뭐 연령이 도달해서 네.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네. 88년도에 제도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2002년도 이후에 낸 금액만 가지고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년을 가입했는데 네. 2002년도 이후에 12년, 그 전에 8년이다라고 계산했을 경우 네. 이 8년에 낸 거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그 이후 2002년도 이후에 낸 12년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 낸 거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안 내요? 그 전에는 소득세 낼 적에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안 시켰습니다. 그럼 2001년 이전까지 낸 돈은 소득공제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2년도에서부터 낸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갔거든요. 내가 총 연금 가입한 기간이 30년이라 하더라도 2001년 이전까지는 빼버리고 그렇죠. 8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기간은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후에 세금 낸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뭐 돌려받는 거에 비해서 많이 내는 건 아니군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추후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추후 납부가 이제 과거에 안 낸 거, 못 낸 거를 지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후 납부는 뭐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한 번 내는 금액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많으면 4,000만 원, 5,000만 원 내요. 그래서 올해 내가 추후 납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한 3,000만 원 추후 납부를 했어. 소득공제 돼요, 이것도? 됩니다. 3,000만 원 한 번 해줘요? 그렇죠. 5천만 원도 됩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면 내가 올해 소득이 5천만 원인데 네. 5천만 원은 추납했어. 그럼 나는 올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네? 그렇죠. 연말정산 할 경우에 낸 세금 다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좀 소득이 많아가지고 네. 내가 좀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그거 하거든요. 뭐 공제 받을 거 없어. 그래서 막 신용카드 막 엄청 더 쓰고 막 예. 괜히 없는 의료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해서 뭐 기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 추납 싹 해버리면 그냥 절세 효과가 있네요. 안타깝게도 네. 이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백 기간이 없다. 네. 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죠. 아, 그렇죠. 추납 기간이 안타까운 있어야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네. 우리 공단에서는 이제 지역가입자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국민을 냈다가 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네네. 경우에는 납부 예외라는 거 소득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고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기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네. 직장인들도 이직하느라고 한 1년 쉬었다. 예.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적어도 가능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게. 예, 군대 갔다 온 것도 대단히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 오신 기간 저 26개월 군대 갔다 왔고 예.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는 기간들은 또 추납부 가능하니까 추납부 하면 연금 얼마 더 받는가 이것도 고민하시지만 올해 추납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내년에 추납부 하는 것이 좋은가 이 소득공제 효과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추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를 당해년도에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추납부가 분납이 가능하더라고요. 한 번에 뭐 수천만 원 내야 되니까 쉽지 네. 않잖아요. 최대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죠? 지금 60개월까지 60개월, 거의 5년까지 분납이 예,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추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예. 올해 500만 원만 내고 예. 내년에 또 한 500만 원 내고 예. 내후년에 500만 원 낼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소득공제는 언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해당 연도에 돈을 냈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 연도에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025년도에 500만 원을 냈다라고 네. 하면 2026년도 1월 달에 연말정산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음흠. 이때 이제 그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500만 원. 예, 그렇죠. 내가 올해 딱 추납부를 총 금액을 3천만 원 딱 결정했어요. 예. 요거를 이제 분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3천만 원 올해 다 그냥 공제받고 싶다. 이건 안 되죠. 분납이라는 것은 나눠서 네. 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네. 물론 다 낸 거를 가정하에 현실적으로 몇 개월에 끊어서 내겠다라는 의미인데 내지도 않은 걸 낸 거를 가정해서 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납부한 그렇죠, 금액에 예. 대해서만 한 거고 올해 납부한 금액 예, 내년에 낸 건 내년에 소득공제 받고 예, 그렇죠. 내후년에 낸 건 내후년에 예. 받아야 되는 거군요. 분납을 하다 보니까 이자도 내야 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분납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내기는데 한 500만 원, 502만 원 냈다. 예. 그 2만 원도 소득공제 해주는 그 거예요? 2만 원도 소득 공제 대상이 들어갑니다. 이자를 좀 올려주세요. 내실 때 부담인데. 아니,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추후 납부하신 것도 전액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분납하신 경우에는 분납하시는 기간에 따른 이자까지도 소득공제 해준다. 그럼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반납제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반납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살려준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02년도 이후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이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낸다 하더라도 과거 걸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거 거를 살려줘서 네. 냈는데 이것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면 이중 혜택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추후 납부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반납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이렇게 소득공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낸 돈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득 구간이 높아서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꼭 한번 챙겨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연말이 되면 특히 추후 납부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연말에 세금이 좀 많이 날 것 같다. 그럼 한번 활용해 보시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세액공제하고는 다른 항목이니까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해드리는 세액공제고 예, 세액공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이기 소득공제. 때문에 소득에서 빼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비해서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득공제가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런 얘기도 예,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국민연금은 세액공제를 안 바꾸고 예,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죠. 네, 좀 있으신 분들에겐 다행인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도가 있을 때 잘 이용해서 여러분 노후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연령이 있죠. 예. 이게 몇 살부터 받는 건가요? 올해 2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요. 네. 61년생부터 64년생은 만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 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에 생일달에 연금 수령월이 되는 거죠. 출생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연금의 개시 시기가 지금 달라지고 약간씩 있는데요. 달랍니다.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다? 그럼 그냥 65세가
연금 받는 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년 퇴직이 보통 다 60세지 않습니까? 60세에 퇴직을 했는데 연금은 63세, 64세, 65세 나와. 이걸 우리가 보통 은퇴 절벽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내가 과연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마련한 제도가 조기수령제도죠. 조기수령제도와 또 늦춰받을 수 있는 제도, 연기연금제도. 이 제도 두 개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조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찍 받는다는 얘기죠. 63년생을 예를 들면 만 63세가 도달이 내년 2026년도 아닙니까? 근데 사실 퇴직은 2023년도에 통상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3년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백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어서 준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기타 소득을 준비했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경제 상황,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일찍 받을 수 있죠. 땡겨 받으면 얼마를 깎이게 되는 거죠? 1년에 6%죠. 한 달에 0.5%씩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월 0.5%. 그죠. 월 0.5%. 예. 6%. 그러니까 최대 30%. 5년 땡길 수 있으니까 60개월 계산하면은 60 곱하기 0.5 하면 30%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일찍 받을 수 있는. 63세 연금 개시하는 분은 58세만 돼도 58세에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연금의 70%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의 예상 연금액이 있는데 5년을 땡겨 받는다 그러면 30% 아닙니까? 그럼 70만 원을 받는 거죠. 70만 원씩 받다가 만약에 내가 63세가 되면 다시 100만 원 받나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지만 기본적인 연금액이 1년에 6%씩 감액이 돼서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계속 받으시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일찍 받는 조기 제도도 있지만 늦춰 받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는 A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직전 3년도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어력을 얘기합니다. 평균? 해마다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엔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내가 연금을 현재 수령하지 않고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그냥 또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기하니까 공단에서는 1년에 7.2% 이자를 쳐줍니다. 200만 원의 연금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7.2%니까 14만 4천 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을 올려주는 거죠. 안 받으시니까 최대 5년입니다. 그러니까 63세라고 했으면 68세까지 되는 거고요. 68세가 지났다. 생일달이 지나서 이제 만으로 68세가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일찍 받아서 필요할 것 같고요. 소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늦춰받아서 감액되는 걸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소득에 대한 구분 말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일찍 죽을 건데 빨리 받자. 난 오래 살 건데 좀 늦춰받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의 수명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수명에 따라서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을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조기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금을 받고 한 15년 정도 내외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연금하고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원금 정도는 받는다? 예, 그렇죠. 그때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연금 받는 게 금액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럼 63세에 정상적으로 연금 받으실 분이 일찍 받을까, 뭐 늦춰 받을까 고민할 때는 15년이면 한 78세? 예, 그 정도. 정확한 시점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평균적으로 한 15년 정도 내외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커지고. 연기하시는 분들도 더 커지고. 연기연금 당연히 뭐 커지는 거죠. 쉽게 정리해드리면 저는 이제 뭐 공단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딱 그런 정확한 얘기를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78세 이전에 돌아가실 분들은 조기 수령하시고 78세 이후까지 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정상 개시하거나 연기하거나 그러면 괜찮을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여명을 한 85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기대여명이 85세 정도니까 요거를 못 넘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하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대여명이 85세라면 이론적으로는 연기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어려우신 분들은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시겠지만 조기 수령하신 분들에 대한 감액률을 조금 줄여달라. 그래서 지금 6%씩 감액하고 있는데 요거를 현실적으로 한 3%씩만 감액하든가 좀 일찍 받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기 수령을 하고 싶지만 조기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아,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 조기 수령이 안 되지? 해마다 정해지는 A급여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치 아닙니까? 월 소득이 308만 9,062원을 초과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나는 308만 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조기를 또 받고 싶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네.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제 그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네.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고요. 대신 이제 요 금액이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있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요 금액을 초과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아야 될 시기가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면 다시 또 조기 수령을 하시던 분은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는 조기 수령을 받고 있어요. 소득이 없어서.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갑자기 중단이 돼요? 예, 중단이 됩니다. 조기 수령 자체가 네. 내가 소득이 없거나 네. 우리가 정한 급여의 이하로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기연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해당 금액이 만약 어디서 일을 하거나 해서 발생한 소득이 308만 9,062원을 초과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지급이 정지가 되지만 네. 또 만 60세 미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60세까지 또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또 내야 됩니다. 조기 수령하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조기 수령하면 연금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이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했다. 소득이 있다. 예, 소득이 있어서 초과됐다라고 했을 경우 만 60세가 안 됐다. 이럴 경우엔 60세까지가 또 연금도 못 받고 보험료 또 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달 소득이 309만 원 이상 생겼어요. 예. 그럼 다음 달에 바로 안 나와요? 그거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으로 자료를 입수하잖아요. 예, 자료를 입수하니까 소급해갖고 처리를 하도록 돼 아, 있어요. 그래요? 그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가지고 예를 들면 70만 원씩 쭉 받았어요. 예. 소득이 있는데 신고 안 했어.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소득 신고가 한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1년 후에 국가에서 알았어. 이 사람이 소득이 있던 걸. 예. 그러면 그때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년간 받은 걸 한 번에 다 소급해서 환수해요? 부당이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받지 않아야 될 금액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소급해가지고 처리해서 나는 그런 제도를 환수하게 몰랐는데? 돼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받은 건데 지금까지 받은 건 70만 원씩만 1년 받으면 거의 800만 원, 1000만 원인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조기 수령 연금을 신청하러 공단에 방문했을 때 담당 직원이 반드시 얘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상담 내용부터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 안내할 적에도 네. 이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네. 조기 수령이 정지가 되고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사후에 확인된다 네네. 늦게 네. 그러면 그동안 받은 것인 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해서 환수하도록 돼 있다. 자, 그럼 어쨌든 내가 조기 수령 하다가도 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국가에서 알기 전에 미리 자진 신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지 마라. 그리고 설령 내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다 소급해서 환수를 당하면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정상연금액은 더 올라가겠네요.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지급률은 같아지는 거죠. 만약에 한 80%대 조기를 신청했다라고 네. 한 80%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요 유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로 가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정하는 거죠. 다시 또 환수하는 기간에 A 값이나 또 본인의 B 값이 올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네. 그럴 더 받은- 경우에는 더 받는 거죠. 지급률은 같지만 액수는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나는 지금 현재 조기 수령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기 수령을 하러 갔어. 소득이 사라져가지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달에 망한 거야. 지금 소득이 없지만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어요. 이분 조기 수령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현재를 현재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본다. 삼는 거고. 아, 예, 그렇죠. 과거에 금액을 초과했던 음. 없었던 관계없이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하는 근데 거죠. 현재 소득이 없는지 있는지를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그 현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죠. 아. 본인이 내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요 금액보다 적은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기 수령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일단 확인할 자료가 없으니까 네. 지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를 입수하니까 네. 그거에 의해 가지고서 결국은 예. 가라로 받으면 다 토해낸다. 국가가 이렇게 바보가 아니다. A값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하실 수 없고 받다가도 그 소득이 생기시면 바로 신청해서 중단을 시키셔야 된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내가 조기 수령하다가 조기 수령 안 하겠다.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년 조기 수령을 했는데 지급 정지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4년 후에는 다시 또 연금을 받는 거고 조기 수령 받은 기간만 감액하는 거죠? 그렇죠. 감액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6%씩. 아까 예를 이제 80%라고 말씀드렸는데 80%된 시점에서 조기연금을 신청을 했어요.
거죠. 네. 80%로 해서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네. 간주했을 때 100만 원을 1년 동안 받습니다. 1년 동안 받다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나는 그럼 지급을 그만 받고 싶다. 다른 소득도 발생하고 그랬으니까 굳이 받아야 될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정지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최초에 지급했을 당시에 지급률이 80%였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나중에 정상적인 나이가 도달했을 때 받는 금액은 달라지지만 재산정하니까 지급률은 80%로 같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기 수령을 했다가 지급을 정지했다가 다시 조기 수령 또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또 지급 정지하고. 예. 그 횟수 제한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한 달 받았다가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좀 귀찮지 않으실까요? 전산에 의해서 처리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 혹시 조기 수령을 비율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나는 100만 원 중에서 50%인 50만 원은 정상적으로 받을게. 근데 그 절반인 50만 원만 조기 수령할게. 아,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조기 수령도 부분적으로 비율을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연기는 비율이 가능하잖아요. 연기는 비율이 가능. 조기는 왜 안 돼요? 그 현행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이렇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가능하겠죠. 내가 받아야 될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추후에 받고 그래서 거기에 추후에 받으면 연기연금 비슷하게 또 뭐 이자를 쳐준다든가 제도가 바뀌면 가능하겠죠.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장님께서 법을 바꾸신 상황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는 비율로 인해서 내가 50%만 연기하겠다, 뭐 60%만 연기하겠다 가능한데 조기 수령은 all or nothing이더라고요. 그냥 조기 수령 전체를 하든가 안 하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율 조정도 좀 해서 상황에 맞춰서 한 절반 정도만 좀 일찍 받고 절반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받겠다.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기연금. 연기하게 되면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A값을 초과했을 경우에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간 연기할 수 있고 예, 그렇죠. 5년이 지나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초과되더라도 전액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감액 당하면서 받을 필요 없이 5년을 연기해라.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걸 보니까 공무원연금은 소득 있으신 분들이 5년만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액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국민연금 제도는 어쨌든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조기 수령이 해가지고 70만 원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유족연금은 연금액의 한 60%가 지급되잖아요.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 그러면 100만 원이 정상 연금액인데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70만 원이고 연기하게 되면 예를 들면 120만 원이다. 그러면 유족연금 많이 받으려면 연기하면 된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으로 설정된 금액이 있죠. 애초에 정해진 금액.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연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받으니까 그 이자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쳐준 금액으로 유족연금액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최초에 결정된 금액. 그 금액이 유족연금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기 수령한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에서 60% 그 비율대로 가는 거죠. 원래 내가 정상적인 연령에 받아야 될 연금액 거기에 이제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를 받는 것이지 조기 수령하게 되면 유족연금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에 대해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가 정년과 연기가 있는 거죠. 정년은 지금 60세인데 국민연금 계시는 63세, 64세니까 정년퇴직 하셨잖아요. 정년이 연장될 것 같으세요? 정년은 연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년이 연장이 되면 국민연금도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년 연장되는 게 좋긴 한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더 내면 더 받잖아요. 더 내면 더 받아요? 예, 더 내면 더 받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고요. 더 내면 단순합니다. 더 내면 더 받다. 더 그래요? 받는다. 더 내면 더 예,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이잖아요. 정년 넘어서 일하면 40년 이상 가입하는 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근데 제도가 아직까지는 40년 채우신 분이 아직은 안 없고, 됐지만. 예, 아직 안 되지만. 40년 이상 가입해도 연금액은 더 늘어난다. 예, 그렇죠. 오래 가입하시면 좋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보다는 기간이죠. 그 다음에 비례해서 소득까지 높아지게 되면 많이 받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좀 해결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은 조기 수령, 연기연금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면
조금 일찍 받거나 또 늦춰 받는 거나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낸 금액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기대연명을 85세로 간주했을 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7배 정도,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월소득 한 100만 원 정도 보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5배 정도. 절대액은 당연히 고소득자가 높지만 비율로 계산해 보면은 적게 내신 분들이 총액으로는 많이 받더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래저래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시고 가입하실 때 기간을 최대한 늘리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퇴직하셔서까지도 이렇게 국민연금을 열심히 또 전도해 주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가 평생 일했던 직장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또 내용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35년 경력 성진모 소장님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죠. 이걸 다 받지 못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있다. 받을 걸 다 못 받는다 그러면 되게 열받잖아요. 이 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감액제도.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국민연금 감액제도는요, 정상적으로 연령이 도달해서 10년 이상 가입하고 그랬으면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소득이 많다, 이러면 이제 받아야 될 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해서 드리는 제도입니다. 50%까지요? 최대 50%까지.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평생 내서 받는 건데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깎아서 준다. 그렇죠.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소득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거기에 이제 뭐 임대소득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소득에 해당이 될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급여액 전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액이라고 해서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한 여기서 정해지는 금액. 요 금액이 우리가 매년도 받기는 A급여 이상일 경우, 올해 같은 게 한 3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월 한 300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309만 원 정도를 초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면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노후에 사실 이렇게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월 한 300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고 그 이상 있으신 분들에게 소득만 있으면 무조건 감액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감액이 되는 거예요? A값을 기준으로 해서요, 100만 원 단위로 해서 최대 400만 원을 초과했다. 예를 들어 309만 원이니까 뭐 709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때는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게 돼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초과했다. 100만 원 정도 초과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 구간이 100만 원 단위에서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대 5만 원. 5만 원.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5만 원. 그러면 5%가 아니고 그냥 5만 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이 200만 원인데 소득이 좀 더 있어가지고 한 10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195만 원 받으시죠. 최대 5만 원 정도까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율을 정해서 그 구간에 의해서 예를 들어 5만부터 15만 원 사이가 감액이 되는 거죠. 감액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최대로 한 400만 원 이상 초과하게 되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소득이 있으니까 깎인다는 거. 제가 보기엔 비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후에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감액한다라는 조항이 어쨌든 이해는 가는데 그 소득에 아까 근로하고 사업소득 두 가지만 포함된다고. 그 사업소득은 이제 임대소득. 임대소득도 임대사업소득이니까. 그러면 근로사업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은행에 예금이 있어가지고 이자만 한 달에 많이 받으신 분들, 혹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감액해야 안 해요?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만 감액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요.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 배당은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차별화된 거긴 한데 국민연금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부터 이자나 배당 소득은 제외했습니다. 소득에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자 배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오는 거고, 근로사업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나오는 건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그냥 집안에 앉아서 이자 받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을 다 주고.
그냥 불합리한 규정이긴 한데요. 네. 애초에 소득의 범위를 사업하고 근로소득으로 제한시킨 이유가 노후에 생활하는 데 있어갖고 적정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6대 소득 범위에서 이게 소득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서 제한적으로 가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법 시행 당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88년도 시행 당시부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자 배당 받으신 분들이 있었겠어요. 아마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적으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노후에 국민연금 있으면 되지 또 나가서 일하시면 힘들다. 막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30년이 지나서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오히려 노후에 좀 근로사업을 장려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바뀐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혹시?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책 중에 보니까 이런 거 감액 좀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살짝 들리긴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소득 구간 중에서 100만 원 단위로 이제 구간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200만 원 안으로 들어오는 감액 대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없애거나 완화하거나 하는 식의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감액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300만 원이지만 이걸 한 400, 500까지도 감액을 안 하겠다. 이런 기준은 하루빨리 좀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 고치는 것보다 제도가 이미 시대 상황이 바뀌었으면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감액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평생 감액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내가 받아야 될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령으로부터 5년까지는 감액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이 어찌됐든 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연금 개시 연령이 63세예요. 그러면 63, 4, 5, 6, 7까지는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5년 동안. 68세 이후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을 합니다. 소득이 많이 있어도 전액을 다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죠. 딱 5년간만 감액한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5년 연기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감액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상담을 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 초과가 되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감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미만에 있을 경우에 최대 아까 말씀드린 5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게 받습니다. 감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받으셔라. 그렇죠. 예. 근데 얘들 갖고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초과될 경우에는 거의 한 뭐 40%, 50% 감액이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연기연금을 신청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해드리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감액되는 대신에 안 받고 연기를 하시게 되면 5년 동안 최대 36%까지 연기로 해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또 안내를 해드리죠. 감액을 당하지 마시고 연기하면 오히려 더 좋다. 이걸 공단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군요. 굳이 감액 당하면서 받으시는 것보다 공단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5년을 연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하게 되면 또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대 5년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연 단위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월 단위로 계산을 해드리긴 하는데 월로 계산하면 0.6%, 1년을 계산하면 7.2% 정도 됩니다. 5년을 연기하게 되면 36%. 200만 원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72만 원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50% 감액당할 분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5년을 연기하게 되면 감액도 없으면서 오히려 연금액이 272만 원까지 올라가는. 껑충 늘어나죠. 야,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렇죠. 반드시 한번 이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추가적인 질문이 이렇게 그러면 연기하는 게 좋다 그러면 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뭘 또 연기냐 빨리 받아야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 조금만 더 좀 생각해 보신다면 더 많이 받으시면서 좀 더 오래 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범위 안에서 역전이 됩니다. 10년 범위 안에서 연금을 개시하고 10년만 받으면 그렇죠. 보통 이제 65세에 받는다 치면 70세에 프리하게 다 받지 않습니까? 늘어난 연금을. 이게 한 80대쯤 되면 감액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전되는 상황이 나오죠. 우리 국민연금공단 35년 경력 성진모 소장님께서 여러분께 팁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뭐 일찍 받는 거 좋긴 하지만 늦게 받아도 10년만 더 살아서 받으시게 되면 충분히 더 좋고 역전된다. 그렇죠. 꼭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일찍 받지 마시고 늦게 받으셔서 10년 이상 오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65세, 66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야,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네가 재취업해서 일해봐라. 혹은 좋은 사업이 있다. 갑자기 건물을 샀는데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소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국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제 본인들이 신고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공적 자료를 활용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네. 사실은 늦게 오거든요.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 대상이지만 감액은 안 하고 네. 그냥 전액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해 주시는 게 좋죠. 근데 내가 연금 받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연금 덜 받겠다고 감액당하려고 국가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소득이 생겼으니까 제 연금 깎아주세요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환수를 합니다. 죄진 거네.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 그렇죠. 예. 네. 원래 안 받아야 될 금액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네. 예, 요거를 이제 뭐 얘기하면 이제 부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달 연금에 지급할 적에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환수를 하는 거네요. 그동안 내가 더 받아간 그 부당 이득을 한 번에 그냥 갚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난 안 갚겠다. 예. 그러면 앞으로 받을 연금액에서 최대 50%까지. 최대 50%까지 예. 받아갈 돈 다 받아가겠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연금 받으시다가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해당되시면 바로 찾아가서 신고하셔야지 어떻게든 내가 한번 몰래 입식고 조용히 그냥 한번 받아보겠다. 결국 나중에 전부 다 환수 당한답니다. 예. 굳이 방문 안 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전화로? 사실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신고하겠지만 예.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나중에 환수를 당하시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이렇게 좀 깎이거나 뭐 환수당한다면 좀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좀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겨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소득이 생겨서 감액 될 것 같으면 좀 그 이하로 소득을 좀 받으신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좀 더 애매한 분들이 계세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소득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감액시키고 소득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전액 드리고 뭐 이러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진 않고요. 네.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소득이 발생했다. 이 구간이 얘들아 그 7개월 구간인데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요거를 줄고 안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7개월의 급여를 합산을 합니다. 급여를 합산을 해서 근무개월 수가 있으니까 요 금액을 나누기 하는 거죠. 근무개월 수로. 그래서 그 급여가 A 값을 초과하냐 안 하냐. 요거에서 이제 지급정지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연간으로 합산을 해서 평균 소득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내가 이번 달은 많이 받았지만 평균 소득이 A값 이하면 굳이 감액당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생겨가지고 국민연금을 감액을 받고 있어요. 적게 나오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혹은 사업이 망했어. 이제 다음 달부터 소득이 없어. 자, 그럼 또 갑자기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감액 안 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진짜 신고하셔야 되겠네. 전화하셔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관련 자료를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면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자료를 받아봐야 이제 이분이 말씀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 자료를 받아서 이분이 이제 소득이 없어졌다 또는 이제 A 이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지급을 해드리죠. 다시 지급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신고가 늦었어요. 한 6개월 늦은 바람에 그동안 감액을 계속 당했어요. 모르고. 근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감액받은 거잖아요. 이게 확인이 되면 기존에 내가 감액받은 거 다시 다 돌려주나요? 네, 다 돌려드립니다. 원래는 좀 뭐 무조건 깎기만 하는 건 안 되니까.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점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덜 나간 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액 지급이 됐죠. 일시불로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오, 한 번에 목돈이 확 들어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연금으로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니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드릴 땐 화끈하게. 화끈하게 또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감액 조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감액 당하신 분들은 좀 아쉽긴 할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불합리한 규정도 있긴 한데 이런 건 빨리 개선되길 바라겠고요. 이런 거 잘 판단해 보시면서 여러분 노후 계획 수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성진보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혹시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35년 경력 성진모 소장님과 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민연금 안 그래도 더 받고 싶은데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여러분에게 연금을 더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임의계속 가입제도. 자, 소장님, 임의계속 가입제도 무슨 제도입니까, 이게? 임의계속 가입제도는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아닙니까, 가입 네. 기간이. 근데 60세 넘어서 내가 연금 받기 전까지 내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뭐 의무 가입이 아니니까 본인이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60세가 넘으시면 내가 스스로 국민연금을 계속 더 내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임의가입제도하고는 뭐가 다르죠?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들이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임의계속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는 거죠. 6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네, 6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임의가입은 안 되고 그렇죠. 그냥 임의계속가입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60세가 넘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이제 안 내도 되니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이 희망한다면 더 낼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제도. 자, 그러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계속 이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세 넘어서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해서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의가입자 마냥 본인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금액으로 가입하는. 그 보험료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의계속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요. 9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선택해서 낼 수가 있죠. 최대 금액까지. 그렇죠. 요즘 57만 원이니까. 예. 9만 원부터 57만 원까지 알아서 정해서 내가 낼 수 있다. 내고 싶은 만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임의가입하고 같습니다. 예.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금액을 정해서 내는 것이고. 그렇죠. 예. 반면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소득의 9%를 그렇죠. 예. 내셔야 되는 거네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뭐 60세니까 60세 도달 월이나 60세 도달 이후나 월이 달라지긴 하지만 요 월에 내던 금액이 의무가입에서 끊어지긴 하지만 내가 계속 내겠다라고 하면 요 금액이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내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적게 내고 싶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안 낼 수는 있죠. 안 낼 수는 있죠.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낼 수는 있지만 내겠다고 하게 되면 소득의 9%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9% 사실 60세 전까지는 회사가 절반 내줬잖아요. 그럼 60세가 넘어서 내가 임의계속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회사가 또 절반 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면 참 좋겠지만 법상으로 이제 회사에서 내줄 의무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할 적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예, 그렇죠. 회사에서. 근데 그 부분을 의무가입이 아닌데 내줬다 하면은 그냥 복지 차원일 뿐이 되는 거죠. 예, 세금하고는 또 이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내줄 수는 있는데 내고 나서 내가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라든가 복지로 해가지고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뿐이지 내줄 수는 있죠, 사장님. 사장님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안 할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야 진짜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내주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법적으로도 내줄 의무가 없고 그러면 대부분이 어쨌든 60세 이후에 계속 근로를 이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9%를 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60세 전까지는 회사가 다 절반 내줬는데 이제는 내가 다 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꽁돈이 나가는 뭐 이런 기분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의 9%를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내셔야 되는 것이고 뭐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소득이 없으셨다 회사에서 이제 퇴직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알아서 금액을 정해서 낼 수 있는 것이고 뭐 임의계속가입은 많으셔도 되는 것이고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것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통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성비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본인 빚값이라는 거는 확인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전화해서 내 빚값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게 되면 내 빚값이 이 정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낮춰서 내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유지해서 내시는 게 빚값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이 국민연금 시작부터 60세까지 가입한 전체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 벌어왔느냐?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20년 동안 낮은 소득도 시작해서 퇴직 전까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450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빚값이 450이 되는 거죠. 거기에 9%를 낸다. 그러면 임의계속가입을 그 정도는 하는 게 좋다. 계산에 의해서 본인이 받아야 될 것보다 약간 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정도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비슷하게 내시는 게 연금액이 뭐 산정할 때도 유리할 수 같습니다. 아예 임의계속가입을 안 하는 건 어때요?
안 한다 그래도 뭐 크게 변동은 없죠. 근데 그 가입 기간이 이제 최대 5년 아닙니까? 60세부터 65세까지 최대 5년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5년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은 결코 연금액이 작지 않거든요. 한 달에 뭐 2, 30만 원. 그 돈 가지고 그냥 술 먹고 노느니 그 돈 가지고 국민연금을 더 내신다면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서 내는 것과 낮춰서 내는 것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 사실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임의가입 소득이 지금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9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9만 원씩 1년을 만약에 임의계속 가입을 더 했다. 계산해보면 월 한 2만 원 정도. 100만 원 더 냈는데 한 달에 2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1년이면 24만 원이에요? 24만 원 정도 되죠. 4, 5년 정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본인한테 다 돌려받는 원금을 다 받게 되네요. 그 이후는 이제 더 받는. 그러면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임의계속 가입 하셔가지고 1년만 할 게 아니라 최대 뭐 5년까지 다 하셔야 되겠네요. 가성비를 따지면 최고죠. 그런데 보험료를 지금 낮게 하신 분들의 말씀인 거고 보험료를 조금 올리면 가성비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낸 거에 비해서는 가성비는 떨어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 300만 원 소득이신 분들이 만약에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 1년에 한 35, 6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그럼 우리 소장님은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세요? 안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세요? 저는 기간이 길다면 1년, 2년은 약간 좀 짧지만 4, 5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세 딱 퇴직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끝나신 분들은 바로 다음 달부터 임의계속 가입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소급이 안 되니까요. 아, 소급 안 돼요? 소급 안 내가 지금 이미 62세야. 아, 지난 2년치 이걸 몰랐어. 지금 소장님 얘기 듣고 처음 알았어. 그럼 60세부터 62세까지 2년간 내가 못 낸 거 임의계속 가입 하겠다. 안 됩니까? 안 되죠. 추남 마냥 쭉 거슬러 가서 해주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임의가입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30살에 알았는데 내가 왜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알려주느냐? 소급해달라. 안 되죠. 대신 요때는 의무가입 기간이니까 추납 기간을 인정해서 납부는 할 수는 있지만 또 임의계속은 반대로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비슷하긴 하지만 대신 신청한 당시로만 하기 때문에 소급은 안 해주죠. 추납도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안 낸 건 추후 납부가 되지만 60세 이후에는 납부 의무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달 내지 않으면 나중에 몰아서는 못 낸다. 그렇군요. 여러분 빨리 가셔가지고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셔서 연금액을 늘리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것이 최대 5년간만 가능한 거예요? 가입은 65세 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65세를 넘겨서도 가입은 계속 할 수가 있죠.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67, 68 계속? 그렇죠.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건 본인이 희망을 한 거잖아요. 희망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내는 거죠. 그럼 80세, 90세까지도 보험료 낼 수 있어요?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구조상으로는 낼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평생 계속 보험료 내서 연금액을 올리면 되겠지만 그러다가 연금 못 받고 하늘나라 가시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말립니다. 말려요? 그러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65세 연금 받을 건데 아직 연금액이 좀 부족하니 한 2년 더 임의계속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연금액을 받고 싶다.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임의계속 가입을 권해드릴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60세까지 가입을 했는데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 그 다음에 20년을 못 채우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65세가 됐는데 10년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내서 10년 채워서 연금 그래 받아요. 이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10년은 이미 넘었어. 내가 65세가 됐어요. 임의계속 가입을 좀 더 하고 싶어. 해도 돼요? 예, 그렇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내시면은 1년에 5%가 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연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연장을 하는 거니까 사실 연령에 의해서 지급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안 드리는 거죠. 신청하면 드리는데 내가 신청 안 하고 계속 가입을 하는 거죠. 연금을 원래 지급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시겠다고 그렇죠. 안 받으시고 내가 그냥 계속해서 가입기간 늘리게 되면 또 연금액 재산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더 가입을 하시겠지만 연금액을 늘리겠다라고 하실 바에는 5% 늘어나는 것보다는 7.2% 늘려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죠? 연기연금. 연기연금. 2.2%를 더 받으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임의계속 가입을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돈을 내시면 5%씩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연기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7.2%가 늘어나요. 그러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연기비가 더 유리하죠. 굳이 그러면 더 내서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담할 적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하신지 판단하시라고. 임의계속 가입은 내면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연기연금은 안 내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내도 더 올라가죠. 안 내고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면서 적게 받아. 그렇죠.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은 이론적으로는 65세 넘으셔도 70세, 80세까지 계속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차라리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기연금 하시는 것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선납할 수 있어요? 선납 가능합니다. 원래 선납제도가 이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69년생 같은 경우에는 65세에 이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60세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선납하면 되죠. 선납하면 5년치 한꺼번에 낼 수 있으니까요. 최대 5년치를 먼저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내버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 임의계속 가입할 건데 그냥 매달 내는 것이 귀찮고 한 번에 내고 싶다. 그럼 선납을 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5년 한꺼번에 인정받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죠. 우리 공부하셨지만 만약에 향후에 또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이러면 약간 차익이 발생할 수는 좀 있겠죠. 자, 오늘 임의계속 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9만 원씩만 1년을 내셔도 월 2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가고 5년을 더 내시게 되면 10만 원 월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좀 가성비는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더 올라가는 구조. 어쨌든 조금 더 내서 한 달에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2, 30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면 노후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60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금 받기 전까지 더 내실 수 있으니까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더 내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고 그리고 연기연금까지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의계속 가입자도 설명해 주신 성진모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국민연금은 135 국민연금공단으로 그리고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35년 경력 성진모 소장님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추후 납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제 의무가입 기간이 만 18세부터 60세 사이 아닙니까? 이 사이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추후에 납부한다 그래서 추후 납자. 추가 납부 이런 건 아니네요.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다. 과거에 안 낸 거는 내기 싫어서 안 냈어. 이건 돼요? 요건 이제 미납이라고 그러죠. 의무가입인데 소득이 있다. 요건 의무가입 해야 되잖아요. 요거 했는데 안 냈다. 요거는 그냥 추납에선 대상에 제외가 되는 거죠. 요거까지만 소급해서 낼 수 있게 한다. 그럼 좋겠지만 요거는 사실 또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게 되면 본인이 그때 가서 내겠다라고 하더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낸 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못 낸 건 나중에 추납부 가능하지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개겼다. 요거는 추납부 안 된다. 추납부는 과거에 안 낸 기간 아니고 못 낸 기간. 자, 그러면 어떤 기간이 못 낸 기간입니까? 첫 번째로 이제 뭐 본인의 실직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갖고 본인이 소득이 없다라고 신고한 기간이 있습니다. 요걸 납부 예외라고 하거든요. 공단에서는 요 기간에 존재하는 경우. 어차피 뭐 실직이라든가 이런 경우 정말 어려운 기간이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런 기간은 인정해 주는 거군요. 그때는 보험료를 고지를 안 하게 빼주는 거죠. 신고 예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득 배우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의 배우자가 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 무소득 배우자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적용 제외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가입 대상에서 빼주는 거죠. 이럴 경우 이제 빠진 기간. 그 다음에 이제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온 기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18세에서 27세 미만의 학생일 수도 있고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여러 사정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요 기간에 대해서도 또 적용 제외가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18세에서 60세 미만은 가입 대상이지만 18세에서 27세 사이에 있는 기간에 소득이 없다. 이때 적용 제외에서 빼줍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적용을 제외해 줬다. 무소득 배우자라든가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납부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실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처리가 된 기간 이런 경우는 나중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안 낸 거, 개긴 거는 안 된다. 특히 연체하신 기간은 3년까지만 3년 지나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라고 그러죠.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국민연금이 내기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내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체한 기간은 추후 납부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거 사실 일반 개인적인 금융상품이라든가 뭐 연금이라든가 뭐
개인 주식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한 번 안 냈으면 끝이지. 예. 과거에 못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언제 생겼습니까? 국민연금이 88년도부터 시행을 했지만 이때는 네. 이제 의무가입 대상이 부분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거나 이런 식이었었는데 전 국민 확대된 게 99년 4월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제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예. 한 2018년, 19년 예. 이때 제가 막 국민연금공단에서 같이 추납부 안내하고 예. 활성화되면서 조회수가 팍 늘어나고 그때 사실 추납부를 엄청 이제 막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때 강남 재테크?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미 가입자였던 분들이 그 기간 내에 추납 기간이 가능하잖아요. 한 번에만 몇 천만 원씩 들고 와가지고 추납해가지고 연금액 막 늘리신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추납부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이 강남 재테크라고 불렸을 정도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목돈 내기가 좋으니까 하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알고도 활용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몇 천만 원씩 들고 와서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돈을 들고 와서 내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납부 예외라는 건 소득이 없어서 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고지하지 말아라 라는 기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 1억을 들고 옵니다. 1억 들고 와서 내가 내겠다라. 로또 맞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 추납부 제도가 일정 부분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죠? 2020년 12월 달에 법 개정이 돼서 2021년도부터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둡니다. 전에는 이제 그 기간이 무제한이었었는데 지금은 딱 119개월 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과거에 납부 예외 적용 제외 기간이 얼마든 관계없이 전부 다 추납할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이제 아무리 과거에 안 낸 기간이 많았어도 최대 119개월. 120이면 120이고 110이면 110이지 119를 뒀을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국민연금은 120개월을 내야지 연금을 받는 최소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납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돈 들고 와서 120개월, 110개월 내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한 달에 다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가입 플러스 119개월. 이래서 119개월을 만들어진 겁니다. 119개월까지는 추납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기간 제한을 뒀네요. 금액 제한은 그냥 따로 두지 않고 그냥 기간 제한만. 임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내는 것도 상한선이 있지만 추납하는 금액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납부하는 금액이 매년도 정해지는 A값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추납부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느냐 이게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납부 예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가 500만 원이었으니까 그때 안 낸 보험료 지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추납부 보험료는 과연 얼마를 내느냐에 대해 궁금하시더라고요. 현재 내가 가입을 하고 있을 경우에 내는 보험료 9만 원 낼 수도 있고 뭐 20만 원 낼 수도 있고 요 금액의 과거에 안 낸 기간 지금은 110개월이 최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요거에 관계없이 500만 원 냈을 때 얼마 늘어나고 700만 원 내면 얼마나 늘어나냐 이런 식의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추가 납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추가 납입이 아니라 과거에 못 낸 걸 내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 내신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최대 119개월 이번 달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과거에 119개월이 만약에 추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1190만 원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달 보험료가 달라지면 결국 추납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가입자라든가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뭐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니까 요번일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을 뒀습니다. 100만 원 소득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9% 9만 원을 낼 수 있거든요. 그 밑으로는 안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게 확인됐다. 이때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니까 요번일 같은 경우는 9만 원부터 최고인 금액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최대 보험료까지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70만 원이다 라고 하면 7963, 6만 3천 원으로 신고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미 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한선을 정해졌죠. 이미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이 하한선이다. 근데 상한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매년 정해지는데 A값이라고 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을 얘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약 3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거 금액이 상한선 정해집니다. 추후 납부할 경우에. 그러니까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얼마를 냈는지 관계없이 내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데는 딱 그 A값이라는 상한선이 있네요. 그렇죠. 그 A값의 9%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그렇죠. 그 이상을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돼야 되는 거죠.
추후납부를 할 때 추후납부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후납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할 수도 있고 이번 달에 할 수도 있고 뭐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지.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69년생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65세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65세 도달 전월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60세가 지나도 추후납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으면 61세 해도 되고 2세 해도 되고 다 되는 겁니까? 네, 대신 이제 가입을 하고 있어야죠.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연금 받기 전달까지도 가능하다. 최대 늦춰서 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금 받기 전월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55세인데 지금 55세인 오늘도 추후납부가 된다면 할 수 있지만 60세도 가능하고 65세 전달까지도 가능하다. 언제든지. 그러면 추후납부 굳이 뭐 미리 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년에 44% 소득 대출이 되는 거니까 한 3, 4년 있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보험 요율이 또 1년에 0.5%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9%인데 내년에 1월부터는 9.5% 0.5% 늘어나지 않습니까? 2년 3년이 지나면 최대 13%까지 변동이 되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늦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혜택은 같아지는 거예요. 고정적이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더 보험료를 내면 원래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소득 대체율이 43%. 이게 이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은 변하지 않고 43으로 고정이 되는데 내는 보험료는 더 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추후납부도 내년 후년에 늦게 하시면 안 되겠네요. 국민연금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보험료율이 변동이 없었으니까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늦게 하실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추후납부 금액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과거에 못 냈던 거를 내야 되는 거니까 이번 달에 내가 3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과거에 50개월이다. 그럼 1,5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됩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낼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분납 제도가 있어요. 나눠내라. 이거 나눠내는데 이게 최대 60개월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60회로 나누는 거죠. 딱 120회면 두 달씩 쭉 내다 마지막 달에 한 달만 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30회 끊어낼 수도 있고 60회 범위 내면 내가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또 대신 분납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나눠낼 수는 있는데 이자는 좀 더 낸다. 이자 얼마나 붙어요? 이자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붙습니다. 한 2.몇%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일반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네요. 국민연금이 이자 장사하면 안 되지.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리면 분납하는 것 같은 형식을 띄우는데 이자는 안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개월 정도의 수납기간이 발생을 했다. 50개월을 끊어서 내겠다면 두 달씩 50번을 내야 되잖아요. 그 50회 동안에 분납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100개월을 분납 신청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목돈이 한 500만 원 생겼다.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계산해 보니까 뭐 한 30개월이 되더라. 그럼 30개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0개월 남았다. 그럼 또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다시 또 나머지 개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분납 형식을 띄우는데 현실적으로는 분납이지 않은 매번 신청하는 이번 달에 100만 원, 다음 달에 100만 원, 내년에 1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납처럼 보이지만 이자는 안 내죠.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납을 하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지만 10회 분납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 10회 신청을 하면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근데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건 지금은 이제 개정법에 의하면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신청을 늦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신청을 늦게 하면 할수록 보험료는 더 올라가겠네요. 요거는 이자에 따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따지게 되면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9.5%, 후년에 신청이 10%가 되면 목돈 내야 될 금액이 그만큼 커지긴 하죠. 혜택은 같은데 내는 돈은 커지는데 대신 이제 이자 계산할 때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올해 내년부터 분납을 하시면 되겠다. 근데 분납을 내년부터 하더라도 올해 신청했다면 올해 보험료율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더 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0세까지 분납이 됐는데 혹시 이거를 10회 분납, 20회 분납 선택할 수 있잖아요.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이건 돼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분납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내셔야죠. 납부 시기는 다음 달 말일이니까 말일까지 해서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자는 발생하지만 결국 나중에 내시면 된다. 이 추납부 신청하고 안 내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낸 게 없으니까 뭐 이자는 붙죠. 연체 이자는 발생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전혀 낸 게 없으니까 취소 신청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수가 있죠. 추납부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내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러다가 연금 개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금을 개시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소멸되는 거죠. 지금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액이 그렇죠. 올라가고 반영이 되는 거고. 안 낸 부분은 그냥 안 낸 부분은 이제 소멸되고. 내가 연금을 신청해서 받아버리게 되면 소멸이 되는 거죠. 분납을 하시고 나서도 못 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예. 못 낸 경우는 결국은 연체 이자를 내셔서 내시거나 예. 안 내시게 되면 결국 연금액이 낸 것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군요. 최후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다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을 하면서 추납기간, 신청했는데 못 낸 기간 또는 예전에 체납이 됐었는데 부분적으로 낸 금액도 있거든요. 요 금액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요거를 본인이 다 부담해서 내신다 그러면 연금액이 요만큼 늘어난다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 연금 개시하는 날인데 앞으로 나중에 낼 테니까 일단 연금 좀 올려주세요. 이게 될까요? 요건 안 되죠. 연금 수령하기 전에 저희가 이력을 다 확인합니다. 그 연금을 받으시는 분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금을 다음 달 25일 날 받았다. 그 이후에 내가 설명드린 거 이제 내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늦습니다.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70대, 80대신데 추후납부 방송을 보신 거예요. 내가 연금 받을 때 그때 한 10년 전에 추후납부 설명 안 해줬는데 그거 알았으면 했었는데 지금 되냐?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죠.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모든 걸 다 완료하셔야 된다. 혹시라도 지금 연금 받기 직전이신 분들 과거에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있으시다면 꼭 하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추후납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에는 과거에 못 내셨던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가지고 추후납부 하시고 대신에 보험료를 이번 달에 가입하셔야 된다는 조건 또 여러 가지 가입 조건에 따라서 상한선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목돈 내신다고 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납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면서 여러분 연금액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납부 다들 아시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방송해 드렸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 연금 설계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납부 제도에 알려주신 송진무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국민연금은 1355 국민연금공단으로 그리고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문의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문의해 주시면 전문적으로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